우리는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지위를 달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 지위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는 거죠. 생산성하고 임금이 따로 논다는 것이죠. 임금만 계속 올라가는 게 너무 이제 부담스럽다. 기업들에게는 다 부담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지난 3월 정부는 능력이나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대안을 제시해 임금 체계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임금 체계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무한한 경쟁 시대. 여러분은 현재 나의 능력과 성과를 제대로 보상받고 계십니까? 임금은 직장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만큼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사람들은 임금 체계의 개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잘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임금 체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제작진은 새롭게 바뀌는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 설명을 한 후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능력도 하고 능력도 받아가면 좋죠. 이미 기존에 계셨던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호봉으로서 쌓아가시는 분들의 실적이 좀 많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나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근데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것 같긴 해. 임금 체계는 기본급의 결정 요인, 즉 기본급이 어떻게 근로자별로 차등 결정되는지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이에 영공급, 직능급, 직무급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기본급 등의 비중이 낮은 대신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특별급여와 장시간 근로에 따른 초과급여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대기업은 기본급 비율이 낮고 특별급여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각종 수당이 기본급의 3, 4배 수준이고 이에 따라 임금 계산도 어려울 뿐더러 본인의 임금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다면 작년 연말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통상임금의 범위, 그래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포함하라는 문제, 그다음 초과 근로시간, 즉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초과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데 휴일 근로를 포함시키라는 문제, 그리고 2016년 1월부터는 정년 연장이 돼서 60세 정년이 되었다는 이 3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바쁜 업무는 그칠 줄 모르고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희주 씨는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월급으로 생활이 힘드니까 연장근무 수당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퇴근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성과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영공급제는 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체계와 연계되어 초과 근로 등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데요. 기업은 추가 고용 대신 기존 근로자의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를 선택하게 하고 근로자는 추가 수입 확보를 위해 잔업이나 휴일 특근을 선택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일단 늦게 퇴근을 하다 보면 집에 가면 쓰러져 자기 바빠요. 그러면 주말에도 쉬게 되고 나가서 뭐 이렇게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그런 게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 40시간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비중을 높여야 되거든요. 지금 그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초과 근무, 그 결과로 장시간 근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과장이라는 직급으로 일을 했던 미향 씨는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할 아들을 생각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다시 엄마, 주부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아이를 키워놓고 일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요. 제가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쪽에서의 여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서로 맞지 않다는 거. 미양 씨처럼 잠시 일을 접고 엄마 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지만 2가지 역할을 다 하면서 회사 생활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다시 복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주부 사원들은 오늘도 쉽게 일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때마다 좀 많이 답답하고요. 억울한 마음도 좀 있고요. 경력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새로운 일을 찾자니 조금 막막한 데다가 금전적인 부분도 좀 맞지도 않고. 호봉제 성격을 띈다는 것은 남성 중심의 그다음에 정년까지 쭉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그런 근로자에게 적합한 임금 구조입니다. 이제 내후년이면 조기 퇴직을 앞두고 있는 김명규 씨. 한창 자랄 아이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요. 견적 단가가 아직 안 나와갖고 다음에 한번 들리겠습니다. 아직 할 일도 많고 남일 같았는데 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심정이 답답합니다.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영공급제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반면 근로자의 숙련의 상승 정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공급을 운영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크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일찍 조기 퇴직한다는 게 진짜 너무 심정이 답답합니다. 조기 퇴직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현재의 그런 그 연금급적인 임금 상승 요인,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점으로 지금 부각되어 있습니다. 만나본 세 사례자의 사연처럼 과거 고성장 시기에 근속에 따라 생산성 및 숙련이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도입된 영공급은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지배적인 임금 체계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근속 연수가 가장 중요한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 생산직 근로자의 근속 연수별 임금 격차는 3.3배로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속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공급이 계속해서 유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 전통, 기업의 사람 활용 이런 부분의 이유를 가지고 지금의 임금 체계를 가져왔는데 이걸 당장 동전 뒤집듯이 바꾸라고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렵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이 고민을 하는 와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속급이 강화해서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훨씬 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가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행 임금 체계는 기업의 경영 환경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에 젊은 근로자들은 많은 양의 업무를 한다 해도 경력 있는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에 대한 직원들의 능률도 낮아지고 결국 국가의 경제성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기업에서는 영공급제를 운영하다 보니 매해 진행하는 신규 채용에서 인력 채용을 감수하는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생산성 상승을 상회하는 임금 수준 상승으로 조기 퇴직이라는 방법을 통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직장에서 누구나 다 평생 고용을 보장할 수도 없는데 임금만 계속 올라가는 게 너무 이제 부담스럽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정년이 60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평균적으로 53세가 되면은 명예퇴직이나 또는 간접적인 압력에 의해서 회사 밖으로 사직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노동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제도적 정년은 60세로 의무화될 예정이기에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구조를 감안하면 임금체계 개편은 더욱 시급한 상황. 이에 따라 임금 피크제가 고령층의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피크를 지나면 임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특히 노동조합이 있거나 생산직을 중심으로 해서는 즉 연공급, 즉 근속연수, 매년 임금이 올라가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퇴사하기 몇 년 전쯤에 그 기준을 낮추어서 임금이 줄어들지만 그 대신에 고용을 몇 년 더 연장시키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연금, 재취업 등의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면 획기적인 대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부담, 즉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 중심으로 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더 생기게 되고요. 근로자도 회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면서 일을 몇 년 더 할 수 있는. 기업 경쟁력은 낮추고 근로자 불안을 높이는 복잡한 임금 체계. 지금까지 고정화된 생각의 틀을 바꾸면 노사가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정부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새로운 해법으로 부각될 새로운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우선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 항목이 지금과 다르게 단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근로자의 직무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임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항목의 통폐합 등 임금 구성 항목을 단순화해야 하는데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 내용, 직무 수행 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의 연공급제는 연공에 따라서 임금을 자동 상승하는 구조인데 생산성이나 성과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금 체계는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일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성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지급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본급에서 연공성을 줄여야 하는데요. 연공급 대신 직무급, 직능급 제도가 빠르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당수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연공급은 기본급과 재수당, 고정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 이와 같은 임금 체계에서는 기본급이 기본 성과나 근로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또한 상여금과 재수당, 퇴직금이 기본급에 연동되어 인상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고용 감소, 조기 퇴직 등은 결국 근로자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기본급의 연공에 의한 자동 상승분은 줄여나가고 수당 및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것은 지양하고 수당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항목별로 정액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한 새롭게 직능급을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업무의 난이도 및 자격에 따라 임금 등급을 결정하고 능력을 평가해 임금 등급을 부여하는 거죠. 이때 직무급을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직무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임금 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와 연관된 상여금 또는 성과금 비중이 확대되어야 할 텐데요.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임금과 생산성을 좀 더 연동화시킨다면은 고용 창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즉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정년도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성 고용률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기 사업장에 맞는 그런 임금 체계가 무엇일지 이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병원. 이곳에서는 지난 5월부터 직원들이 모두 하나 되어 기본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직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조금 부분별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 체계 형성에 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병원의 특성상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따른 보상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연계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임금 직무 체계 개편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각 부서장들이 다 참여하게 되었고 설명회도 여러 번 거친 다음에 이런 돌출물들이 나왔습니다. 그 돌출물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건태 관리라든지 교육 참여율, 직무 역량, 그리고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2015년도에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에 그거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임금 보상 체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김세경 씨. 그동안 환자들을 우선으로 밤낮을 바꿔가며 간호를 했지만 능률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피로만 쌓이는 것 같아 일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었다는데요. 능력대로 제가 일한 만큼 그리고 실력을 쌓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경 씨의 사례처럼 다른 직원들 역시 병원의 변화된 임금 체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틀에 박힌 호봉제가 아닌 내가 일한 만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더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는 평생 직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직원 모두가 변화된 임금 체계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기존에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일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는 앞으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더 플러스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병원은 달라졌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상에 연계하여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는데요. 자기 직장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있지 않고는 직장이 싫은데 환자들한테 잘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직원들이 나 우리 직장이 최고야 하는 어떤 그런 주인의식, 애사심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도 직원들이 느끼기에 내가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한 이후 병원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한 만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어져 갔는데요. 맡은 일에도 보다 최선을 다함으로써 병원 쪽에서도 업무상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어 병원과 직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능력만큼 임금이 플러스 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그러니까 근무 능력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서 일단 월급이 많아지니까 좋은 거 아닐까 싶어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이곳도 얼마 전부터 임금체계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다 즐겁게 회사를 출퇴근할 수 없을까, 직원들에게 보다 좋은 복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을까 늘 고민하던 찰나 일한 만큼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한 사원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직무급 연봉제, 직급 및 승진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해보기 위해 임금체계 개선을 시행해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무 장소와 업무 형태가 다양해서 직군별 근로 형태에 맞는 적법한 근로계약, 임금체계 등의 제도 수립이 필요했습니다. 각 직원들마다 맡은 업무도 다르고 일하는 근로시간도 다른데 각 지위에 따른 동일한 페이를 지급한다는 건 불공평하다는 생각 아래 업무에 따라 근무 시간에 따라 공평성 있는 임금체계로 개선한 건데요. 달라진 임금체계로 인해 기업에 얻어진 효과도 만족스러웠다는데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업에 적합한 직무제도, 평가제도, 보상제도 등 신인사제도 수립을 통해서 조직 경쟁력이 강화되었고요. 두 번째로 부서별, 개인별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그에 맞는 보상제도의 설계를 통해서 새로운 인사제도의 수행성이 향상되고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적법한 노무관리를 통해 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을 고려한 회사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해 직원들의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전 직원이 모두 하나 되어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그
그 전까지는 연초가 되어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명확한 목표 없이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도가 적용되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의 목표가 정해지고 연말에 그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을 받게 되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그에 맞는 그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달라진 임금체계 개편으로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초반과 다르게 급상승했다고 하네요. 매년 회사와 개인이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을 키웠더니 성과에 걸맞는 평가와 보상을 해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기 퇴직을 걱정하지 않아 안심이 됩니다. 이번 HR 컨설팅을 통해서 평가, 보상, 그리고 업무 부문에 대해서 모두 재설계를 하고 제도함으로써 직원들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다 보니 다들 좋아하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합니다. 이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나 자신을 보다 소중하게 생각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갖고 가는 직원들도 늘어났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이 가져다준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으로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은 물론이요. 기업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근로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또 급여를 받기 때문에 공정성은 더 확보가 되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고정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그 합리적인 부분은 상당히 강화되어서 첫 번째로 임금 격차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위주로 적용되는 연공급제의 연공성이 완화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서도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게 되어 신규 채용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공급 임금 체계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핵심 과제로 대두된 임금 체계 개편.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 행복한 일자리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하나 되어 지켜가야 할 큰 약속입니다.